자료와 정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침에 날씨 앱을 열면 숫자가 쏟아집니다. 기온 3도, 습도 40%, 미세먼지 세제곱미터당 85 마이크로그램, 강수 확률 60%. 그런데 사람은 그 숫자 자체를 들고 출근하지는 않지요. 우리는 그 숫자를 읽고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은 패딩이 필요하겠다. 비가 올지도 모르니 우산을 챙겨야겠다. 여기서 자료와 정보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료는 관찰과 측정을 통해 얻은 값이나 기록 그 자체입니다. 정보는 그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해서 어떤 선택에 쓸 수 있게 만든 결과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무엇을 결정하게 만들었는가가 붙는 순간 자료는 정보가 됩니다. 날씨 예측을 떠올리면 더 분명해집니다. 기온, 습도, 풍향, 기압 같은 자료가 먼저 모입니다. 그 자료는 모델과 계산을 거쳐 오후에 비가 온다 같은 예보가 됩니다. 그 예보는 다시 사람들의 옷차림, 우산 판매, 파종 시기 같은 다음 선택의 출발점이 되지요. 즉, 자료는 정보가 되고 정보는 또 다음 판단을 위한 자료로 되돌아옵니다. 쓰는 사람과 목적이 바뀌면 같은 내용이 자료이기도 하고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할까요? 자료는 성질에 따라 수치형 자료와 범주형 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치형 자료는 50명, 65kg처럼 숫자로 크기를 말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수치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람 수, 제품 개수, 사건 횟수처럼 셀 수 있는 값은 이산형 자료입니다. 값과 값 사이가 뚝뚝 끊겨 있지요. 반면 시간, 길이, 무게처럼 어떤 구간 안에서 끝없이 더 촘촘한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연속형 자료입니다. 값과 값 사이가 끊기지 않습니다. 숫자로 표현된다는 공통점은 같지만 세는 숫자와 재는 숫자가 섞여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자료를 읽는 눈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범주형 자료는 혈액형, 성별, 학년, 거주지역, 선호도처럼 칸으로 나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범주가 다 같은 범주는 아닙니다. 혈액형이나 출신 지역처럼 범주 사이에 순서가 없는 것은 명목형 자료입니다. A형이 B형보다 크다거나 서울이 부산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만족도나 평점, 연령대처럼 범주 사이에 순서가 있는 것은 순서형 자료입니다. 매우 좋음, 보통, 나쁨은 분명 앞뒤가 있고 10대, 20대, 30대도 순서가 있는 칸이지요. 범주형 자료에 숫자를 붙이는 일은 흔합니다. 남자는 1, 여자는 2처럼 표시하면 정리하기가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숫자를 수치형처럼 더하고 빼면 곤란해집니다. 숫자는 표지판일 뿐 크기를 뜻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한편 요즘은 저장 방식에 따라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로도 나눕니다. 표처럼 칸이 정해져 있어 검색, 집계, 갱신이 쉬운 것이 정형 자료이고 그 사진, 음성, 영상처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비정형 자료입니다. 비정형 자료는 다루기 어렵다는 뜻이지 분석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표처럼 바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말에 가깝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이런 자료에서도 패턴을 찾고 의미를 뽑아내는 일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정보는 아무 자료에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소문이나 추측은 그럴듯해 보여도 근거가 되는 자료가 흐릿하면 정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정보는 기본적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합니다. 또 정보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지진경보나 태풍경보처럼 널리, 빠르게 알려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정보는 공공성을 가집니다. 반대로 주식 투자나 경쟁 전략처럼 적은 사람이 먼저 가질수록 값이 커지는 정보는 희소성을 가집니다. 같은 정보라도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갖고 때로는 윤리와 제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가치는 늘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기 쉽습니다. 어제의 교통정보, 지난달의 가격정보는 오늘의 결정을 그대로 움직이기 어렵지요. 그래서 좋은 정보에는 정확성과 신뢰성뿐 아니라 적시성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도 중요하고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면에서 다시 쓸 수 있어야 하기에 활용성도 중요합니다. 좋은 정보는 단지 맞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자료는 세상을 관찰한 흔적이고
정보는 그 흔적에서 뽑아낸 선택의 언어입니다. 자료는 시작입니다. 정보는 방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치는 숫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숫자는 그저 기록으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움직이는 정보로 바뀌고 있나요?